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가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자, 이에 주중에 있을 빅 이벤트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심 대표님, 25일에 있을 잭슨홀 회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헷갈렸는데 이제 잭슨홀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 아니라요. 지명, 휴양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8월 말에 이제 미국 와이오밍 주의 잭슨홀이라는 이제 휴양지에서 이제 페드 주도하에 여러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움인데요. 사실 이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고 이제 9월 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리 어떤 그 의견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는데 사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그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거의 작심을 하고 매파성 발언을 쏟아낸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부터 사실 좀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자, 일단 그 우리 시각으로 이제 25일 금요일 밤 11시에 이제 연설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 주제는 이제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예, 25일 금요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연준의 통화 정책 향방을 가늠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지난해에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심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여 대표님 이번 회의에서는 그 파월 의장 혹시 어떤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심우재 대표님께서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주제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긍정적인 경기 전망 그리고 긴축 종료 가능성이 엿보일지 이제 주목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9월 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좀 모호하고 유동적인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로서는 여기에서는 또 견조한 미국의 노동시장 고려한다면은 이번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은 7월 FOMC 기자회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근데 이 의사록 내용 중에서 일부 위원들의 과도한 긴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역시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고 유동적인 코멘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 대표님, 이 여 대표님 말씀으로는 유동적인 코멘트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는 이제 불안한 부분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고 하는데요. 자, 잭슨홀 미팅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턴어라운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해준다면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악재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8%대 상당히 좀 높았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사실 주가는 8월달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그거를 좀 누를 필요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CPI가 3% 초반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자체도 3주째 지금 조정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강성 매파적인 발언은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일단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박 기자, 작년에 강성 매파 모습을 보였으니까 올해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파월 의장의 연설보다도 더 흥미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자, 미국의 금리 상승 부담이 이제 뉴욕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전망치 발표 후에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드라마틱한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난 5월이죠. 엔비디아 이제 시장 수정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우수한 실적에 주가가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동반해서 국내 증시에서의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 또 훈풍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CNBC에 따르면 월가의 대다수 분석가들이 매수 의견 또 강력 매수 의견 이런 부분들 이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가 51명 중에 44명이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대다수 분석가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바탕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 되겠죠. 일각에서 2분기 5월에서 7월 이 매출 전망치를 기존엔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과 함께 이 주당 순이익 EPS도 2.04달러에서 2.28달러로 올려 잡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 월가가 제시한 이 엔비디아 평균 목표 주가가 일각에는 800불까지 올라간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한 473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다만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것은 막상 이제 실적이 이제 뚜껑이 열렸을 당시에는 좀 차익 매물 또는 그 좀 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점도 좀 경계심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 반응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 투자자님들은 좀 인지를 하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겠죠. 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자, 이번에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 이제 5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1분기 실적에서 이제 2분기 가이던스가 엄청난 그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음으로써 사실 국내 이제 반도체 주들도 이제 2차적인 상승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생긴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즉 공급이 지금 뭐 쇼티지가 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역시 중요한 건 뭐다? 3분기 또는 향후에 대한 가능성과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 대형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주들로는 또 HBM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심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HBM 종목 호재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 대표님, 엔비디아가 또 한번 이제 흡족할 만한 실적 전망을 내놓을 경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이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상반기서부터 어느 정도 그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이 HBM이
각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기술이 이제 반도체 업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칩 중에서 이 작업, AI 관련된 작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이제 GPU로 이제 꼽고 있는 것인데요. 이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그 고대역폭이라는 것이 차선의 엄청난 증가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M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이제 쌓는 거죠. 적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수직으로 쌓은 뒤에 곳곳에 구멍을 이제 뚫어가지고 1024의 구멍을 뚫어서 마치 엘리베이터 같은 구조로 정보 출입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역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I/O 설계 방식을 따른 GDDR 한 개 칩보다 이게 이제 32배 가까이 많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HBM은 GPU 바로 옆에 통상 4개가 위치하게 되는데 4개만 놓아도 통로 수가 벌써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2GB짜리 이제 D램을 12개 수직으로 쌓아서 24GB 용량을 만들었고 결론점만 짧게 말씀드리면 2021년 3억 2,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이 HBM 시장이 27년에는 13억 2,4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HBM 시장의 성장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이게 또 이제 AI 열풍하고도 엮여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AI 버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시장의 한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견, 심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빅테크 중에 제일 덜 빠졌습니다. 사실 제일 덜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고성장 기업은 언제든 사실 밸류에이션 논란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PR이 뭐 50배고 어쩌고 뭐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최근에 그 H100이라고 하는 최신 그 AI 칩이 연내 이제 55만 개 공급한다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대당 한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화로 한 2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만 해도 이제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방에서 주문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 정가가 3만 불인데 거의 7만 불까지 이 H100이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거의 뭐 쇼티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챗GPT를 하는 그 오픈AI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 수익 모델이 좀 미약하죠. 대신에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외에도 뭐 이제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다들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역시 이제 그 AI용 GPU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저는 실질적인 수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상방이 사실 열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까지 성장할지 사실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가 사실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꺾이는 것만 안 보이면은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더 자세한 정보도 접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셔서요.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심 대표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HBM 관련주들은 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역시 대장인 한미반도체죠. TC 몬딩하는 업체고 사실 지난주에만 거의 30% 이상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제 급등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리플로우 장비로 이제 PSK 홀딩스, STI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제 세정 쪽으로는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HBM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엔비디아 주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여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종목군에 반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군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기업들에 이제 좀 관심을 주시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바로는 이제 앞서 좀 언급이 되었던 SK 하이닉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조금 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종목으로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 종목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전문 업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산업의 이제 후공정 분야, 방금 말씀을 드렸던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3월서부터 이제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다가 7월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 조정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있을 시장에 놓인 빅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는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두 대표님들께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이슈들 투자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 대표님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그 AI 모델인 그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엔비디아에 연관된 HBM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버의 이제 AI 관련 또 체인주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일부 그 HBM 관련주들은 사실 지난주 후반에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선반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사실 그 세론 성격의 좀 매도 좀 많이 나옵니다. 즉 재료가 미리 오르고 재료가 노출되면은 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되 미리 이제 주가가 올랐는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전략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